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흥홍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윤준주의 사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일단은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단은 1-1의 생각 열기에 대해서 한번 대목을 말해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대로 한번 대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인데요. 거기에는 하상욱의 서울시 중에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이라는 시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어보라 라고 써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먼저 제가 생각한 제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기는 볼펜이죠. 볼펜. 볼펜은 나중에 잉크가 다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잉크를 꽉 눌러보면 또 글씨가 떠지고요. 한 땀을 뜯다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또 잘 떨어졌는데 알고 또 눌러봤는데 또 떠집니다. 글씨가. 이게 볼펜의 끝이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볼펜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이거에 답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식욕. 식욕은 배가 고픈데 또 뭐를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식욕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잠재력, 너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이 어딜까? 시국의 끝은 어딜까? 시국의 잠재력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잠재력 끝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도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끝이 없습니다. 게임의 끝은 없습니다. 너의 잠재력이 어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 대목으로 연결시켜서 잘 적어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상욱 시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서울시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작품이 있긴 있는데 시가 떠 있는데 대목이 안 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시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목도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눈동자의 다화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대를 제가 내드렸는데 눈동자의 다화장을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눈동자 시인은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 그 다음에 저항시인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고 그 작품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눈준두의 4당의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 동기도 부여할 겸 해서 타인하는 큰네스에서 눈둥두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짧은 영상을 보고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준두에 대한 동영상은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첫 번째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체적인 관점, 그 다음 이 시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이 작품이 과연 올바른 것이고 이 작품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능동적으로 이제 문학을 항유할 수 있는 자세, 시를 읽을 수 있는 자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이번 시간에 다장을 통해서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도 시인처럼 시를 써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고요. 나중에 가대로도 내겠지만 그런 또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윤전주 시인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시간 수업을 한다든지 또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뭐 서지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서 또 자신의 다른 의견, 또 친구는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 자신과 다른 의견도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은 다장입니다. 먼저 다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윤준두 시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윤준두 시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중학교 때도 윤준두의 작품들을 봤을 텐데요. 윤준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일제감정기 대표적인 시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고 저항 시인이다. 일제감정기에 저항한 시인이다라고 했고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가라는 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의 대표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지는 너가 누망하니까 많이 아실 거고 하늘과 바람과 벌같이 다당 우리가 오늘 배울 다당 등 다주의 시가 있습니다. 윤준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일제감정기에 암울한 도국의 헌치를 표현했다. 시에다가 일제감정기에 암울한 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치를 여기에 표현을 했죠. 시에다 집어넣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당에 대한 시는 제가 해석은 나중에 또 동영상을 찍어서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다당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읽어보고 봤을 겁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다하성찰의 매개체. 우물을 통해서 윤준두 시인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매개체를 우물을 통해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우물을 통해서 성찰했다. 라는 매개체.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물이고요. 다하상은 현대에 쓰여진 현대시입니다. 그러면 다유시예요. 그러면 서정적인 감정이 드러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성찰적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성찰적이고요. 고백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는 자신을 성찰하는 타분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타분한 어두를 비추고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물에 대한 우물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고 나 자신을 비친 이 나 자신의 모습을 우물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주제는 다정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하이하는 마음. 우물을 통해서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에 또 돌아보면서 하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펑터문이죠. 그 다음에 탐문적으로 떴어요. 시지만 탐문을 써나가는 길게 탐문적으로 진출하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다의 심리적 변화를 선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를 하당하면서 이거를 심리 변화를 보고 우물을 보고 또 우물을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내고 과거도 하당하고 이러면서 심리 변화를 선탕하고 있죠. 사당은 구체적인 대대 구조는 이랬습니다. 이래도 이연은 우물 속에서 평화로운 풍경. 우물을 봐요. 자연 현상을 보고 거기 평화로운 풍경을 나타났는데 3년에도 이제 그 우물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 미움을 그 우물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4, 5년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연민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6년은 자신에 대한 그리움, 추억 속에서 과거에서 찾아내서 이거 뭐냐면 이제 일제감정기 때 통화 우리나라 도국이 일본에 뺏겼는데 아무런 헌칠인데 독립이 돼서 평화로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눈눈도 다지는 다당을 시를 통해서 쓴 거죠. 쓴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우리나라 모습과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움을 갖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제감정기 아무런 헌칠을 시에다가 녹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두선지는 한타나이가 미워져 돌아가요. 그런데 심리애와 태도 변화가 미워져 돌아갔는데 그 다리가 가엾어져요.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또. 근데 또 미워집니다. 또 그리워져요. 미워졌다. 가엾어져. 미웠다. 그리웠다. 미웠다. 그리웠다. 미웠다. 그리웠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나 지금 현재 상황을 미워했다. 또 돌아가고 돌이켜보면 또 그리워졌다. 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뚝의 풍경이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헌칠의 나다진의 부끄러운 모습을 대도적인 방식을 보여낸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거하고 나다진을 비춰보면서 우물은 아름답고 단 평화로운데 나다진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대도하는 시의 대도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춘철했던 자아의 모습을 또 우물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하자의 맷잔 우물에 비친 평화로운 자연의 풍경을 본다. 자, 하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맷잔 우물에 비친 평화로운 자연의 풍경을 하자가 바라보고 있죠. 맞습니다. 이지의 우물의 헌칠 속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뭐예요? 성탈하는 매개체가 되죠. 우물은 성탈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하다의 심리는 계속 변화하여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에 내적 갈등을 거는다. 마지막에는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적 갈등이 또 해소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아상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 하고요. 그 다음 시간 하트 활동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에 대한 해석도 하고 하트 활동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가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대를 내드린다 했는데 가대는 이겁니다. 눈누는 시인의 자아상을 대하여 다른 작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배웠던 터지라든지 하나의 바람과 벌같이 등 눈눈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번 책을 여러분들 사서 읽어봐도 되고 소설 시를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찾아서 그 작품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영상들을 본다든지 그 작품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해서 과연 그 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지서 그 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사상이다 그러면 우물을 통해서 눈둔두가 성찰한 것처럼 눈둔두 시인이 성찰한 것처럼 나는 그 눈둔두 시인의 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4 문제 한 페이지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5월 13일까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수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가제에 대한 질문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들을 드리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